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강의할 거는 응구니 그룹, 응구니 피플을 할 텐데 대부분 응구니 피플은 네 종족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줄루족, 두 번째는 여기 이스턴 케이프, 웨스턴 케이프에 있는 코사족, 그 다음에 앰플라랑가에 있는 저기 그리고 하우탱 지역에 있는 은데벨레, 사우스 은데벨레, 트랜스팔 은데벨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스와티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요 족속들이 같은 언어권이에요. 그래서 코사를 쓰는 제가 스와질랜드에 가서도 막 그렇게 코사 말을 하면 어떻게 우리말 하냐고 되게 반가워하고, 줄루 지역에서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언어가 어근이 비슷합니다. 사실 이제 다이얼로기라 해서 어원은 비슷한데 사투리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뭐 전라도에서 서랍을 빼간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빼닥간 한다든지 이렇게 말이 다르듯이 조금의 틀린 점도 있지만 거의 같은 성향, 같은 공통점이 있는 언어권을 응구니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투족에서 반투족에 같은 언어권으로 뭉쳐져 있는 것을 응구니 피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송가, 쌍가나, 쌍간, 그 다음에 뭐 벤다, 그 다음에 노스투, 사우턴스투 이렇게 그쪽은 또 다른 언어권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룰 것은 응구니 그룹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응구니 그룹 중에서 그래도 남아공의 남부 아프리카의 인구 중에 포퓰레이션 중에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응구니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루족, 그 다음에 이제 12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사족이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데이터는 뭐 우리 데이터의 신이라고 하시는 그 김인식 선교사님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데이터를 알려드리는 그런 수치는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인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잘 이해할 때 복음을 더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들의 인종의 어떤 특성에 맞게 잘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접근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카모임을 하면서 제가 좀 더 느끼고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를 알게 되고 문화를 알게 되니까 그들의 어떤 삶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문제나 아픔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제시할지에 대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상황에 대한 부분도 더 깊이 있게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여러분하고 파워포인트로 할 텐데, 응구니 피플은 여러분들 사실은 그 줄루족, 코사족, 은데벨레, 스와티족인데, 제가 맨 처음에 지금 여러분 앞에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은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Six Lady of Kosa Lady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코사 전통적인 그런 복장들. 화면 바꿔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하다가 보니까 잠깐 제가 지금 사실은 좀 기다려 보세요. 화면 공유를 누르고, 자, 이제 됐습니다. 됐나요? 잘 나오죠?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은근히 아니 오랜만에 지금 다시 강의를 하니까 잠깐 잊어버렸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은근히 피플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 Six Lady를 보시면 코사 전통 복장입니다. 에이프론, 이 앞치마를 두르신 거는 결혼한 여성들, 두건을 두른 것도 결혼한 여성들은 두건을 둘러요. 은근히 피플 대부분이 비드 공예로 만든 두건이나 모자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앞치마를 입는 것들은 결혼한 여성들이고, 이렇게 여러분 숄 같은 걸 덮는 것도 저렇게 각각의 족속의 특징 다는 색깔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줄루족의 여자분들은 줄루족 국기에도 나오지만 초록색, 하얀색,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그 코사족은 흰색도 마찬가지지만 블루나 또 이런 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구글이나 또 뭐 위키다피아나 그런 걸 찾아보시면 그들 맞는 색깔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 두 기사님, 번째로 예, 정 기사님 그 프레젠테이션 해주세요. 예, 프레젠테이션을 플레이 해주세요. 예, 예, 예. 잠깐 더 이제 설명을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예, 됐죠? 예, 감사합니다. 웅군이 피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웅군이 피플하면 여러분들 사실은 웅군이라는 말, 제가 이제 왜 웅군이라는 말을 할까 여러 가지로 이제 책들을 읽고 브리타니아 아니면 또 위키다피아 여러 가지로 한번 책을 봤어요. 그다음에 찾아봤더니 웅군이 피플은 반투족이니까 반투 트라이브니까 이제 서부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에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이동했다를 했는데 그 전의 역사는 없을까 하는데 대부분의 그 전의 역사들이 이 사람들이 글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이냐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목축업을 그 허딩 그룹이에요. 가축들을 잘 다스리는 그룹인데 누비아라고 하는 옛날 그 이집트 사하라 이제 이집트에 있던 이집트 왕조 중에 그 사하라 사막 조금 남에 이집트 왕조 중에 하나였던 누비아라는 왕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누비아라는 왕조 중에 그 또 목축업이 아주 재능이 많았던 인종 그런 그룹이 누, 오, 안누 이런 그런 족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웅군이족의 어떤 시초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 웅군이 피플들의 대부분이 어떤 재능이 있냐면 어떤 달란트가 있냐면 이 캐틀들을 가축들을 잘 허딩하는 이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참 그렇게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 것에도 이 가축 허딩이라는 그 캐틀 허딩이라는 것들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잘하여 왔고 그리고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웅군이 피플이나 우리 줄루족, 코사족, 또 은데벨레족 남자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어바나이즈나 아니면 인더스트리얼이 돼서 그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뭘 했었냐면 대부분이 다 목동 일들을 했어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반투족들이 목동 일들을 잘하는데 그 올해 선조들부터 이 목축업, 목동의 일들을 잘했던 사람들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웅군이 그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웅군이 그룹은 오늘 얘기한 대로 줄루, 코사, 은데벨레, 스와티로 나누는데 대부분의 지금 메저리티의 인구의 퍼퓰레이션의 메저리티가 줄루하고 코사고 그다음에 은데벨레하고 스와티는 그에 비해서 많이 작기 때문에 제가 분량을 줄루와 코사 정도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은데벨레와 스와티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웅군이 반투 미그레이션 이동을 보시면 뭐 이렇게 다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역사를 보면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 뭐냐면 하나를 찾았는 거 뭐냐면 이 여러분 사실은 이 웅군이 피플이나 반투 스피킹 피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어떤 그 제놈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아프리카 아메리칸의 어떤 제놈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 때 다른 민족들보다 왜 이렇게 이동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냐? 그러면 다른 어떤 흑인들의 인종보다 그 면역 체계가 더 강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목축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라코르스티스 여기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소화력이 좋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다른 어떤 인종들보다 강인한 어떤 체력이나 면역 체계를 우월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많이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해 맨 처음에 이동할 때는 그레이크 레이크라고 하는 아프리카 그레이크 레이크 하면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어떤 호수, 대호수, 첫 번째가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탄가냐까 그 호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말라위안 호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빅토리아 호수가 되게 크죠. 그러나 사실 물의 양과 깊이는 탄가냐까 호수가 더 커요.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더 넓지 보이지만 물의 양과 그다음에 약은 세 번째로 큰 게 이제 빅토리아 호수인데 아프리카에 이렇게 큰 호수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는 바이칼 호수고 가장 깊이가 깊죠. 크고. 근데 가장 두 번째로 오래된 호수가 탕가냐카라는 호수인데 그 근방이 이제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이런 지방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런 호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했다가 왜 거기가 너무 물이 많고 좋겠는데 왜 살지 못했을까? 아마도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질병으로 죽고 또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이 바다 같은 큰 호수기 때문에 목축업에는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서남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가축을 이끌고 가축을 데리고 이렇게 동쪽으로 동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저기 이제 잠비아나 또 모잠비크나 또 트랜스발 지역이나 이런 데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가 더 이제 줄루족은 꽈줄루 나타 쪽으로 이동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코사족은 이스턴 케이프 정도로 이동하게 돼서 정착하는 게 여러분 이제 이런 이동은 꽤 오래전부터 이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1100년, 11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이런 이동들이 다 이루어지고 정착이 되어가는 것들이 되죠. 1600년경에서 1800년까지 이제 더 남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에 온 우리 유로피안 사람들 푸어르 트래커라고 합니다. 이 푸어르 트래커하고도 충돌을 빚게 되죠. 사실 보호인들이라고 하면 백인들은 보호인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국의 입장에서 보호인이라고 그러지 아프리카너들은 자기들은 푸어르라고 해요. 푸어르 트래커. 푸어르란 말은 프론티어라는 뜻이고요. 트래커는 외건이라는 뜻이죠. 외건을 타고 선구자적으로 개척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푸어르 트래커라는 말을 굉장히 자존심 있게 자부심 있게 느꼈는데 그 이름도 R101 도로를 뭐 푸어르 트래커 로드라고 할 정도로 이들이 맨 처음에 거쳐간 도로죠. 그래서 사실 이 푸어르 트래커 모니먼트는 또 우리 프레토리아에 있듯이 사람들은 푸어르다인데 이 푸어르들과 선국자들과 이제 이 반투족의 이미그레이션이 이제 정착하면서 많이 충돌을 빚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은 저희들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반투 그룹이 살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이 케이프 콜로니 영국의 지배를 받기 이후에 1800년 이후에는 저렇게 이제 이스턴 케이프, 과줄루 나탈, 트랜스발 지역에 모여 있는 것들을 다 보시면 여러분 이건 참고로 보시면 그 코사 종족 중에 보면 코사, 템부, 움푼도 이렇게 바카 이런 사람들 쿨비까지도 이제 코사족에 포함이 되고 줄루는 줄루와 그다음에 과나 두안데 이런 게까지는 우리 줄루족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보시면 빨강 이북에는 은데벨레가 있고요. 페디라는 족도 이제 줄루족에 포함이 되죠. 꽈줄루 나타레는 꽈라는 말은 KWA는 place라는 뜻입니다. EC 코사 EC라는 말이 situation sets 말은 언어를 뜻하게 앞에 붙이는 말이에요. 꽈는 place, 줄루족이 사는 장소 하면 꽈줄루. 그 다음에 뭐 케이프 사람은 그 코사 사면 꽈코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언어를 얘기할 때는 이시 코사, 이시 줄루, 세수뚜, 세 데벨레, 그다음에 이시 스와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이 줄루 사람들이나 그 반투족의 이 웅구니 사람들의 어떤 전통적인 방법은 뭐냐면 전쟁이나 이런 건 다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역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치마를 입은 여자들은 죽이지도 않고 싸움도 걸지 않고 그 남자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거에서 배제됐단 말이에요. 전쟁에서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그 줄루하고 앵글로 전쟁에서 줄루족이 이겨요. 이겼는데 이제 이기고 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줄루족 중에서도 이 샤카줄루가 선봉에 섰던 족속을 누굴 어떤 족속을 내놓냐면 페디라는 족속이 선주에 서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한 영국 사람들이 영국 군대도 이제
연합군이잖아요. 스코티시가 있고 또 이제 웨일스가 있고 유나이티드 킹덤의 뭐 브리티시가 이렇게 연합군대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특성을 연구한 어떤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맨 처음에 영국의 선봉에 누구를 서게 하냐면 스코틀랜드 사람이 서게 하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갛고 초록색의 그 체크무늬의 치마를 입고 군대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 패디 족속이 저기 이제 줄루족의 패디 족속이 앞에 선봉에 섰는데 치마를 입고 오니까 여자인 줄 알고 공격을 더디한 거예요. 그래서 지게 됐다. 그래서 이 패디 족속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상기하고 있지 않기 위해서 남자들도 빨간 치마를 입는 것을 전통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 반투 족속은 전쟁을 하더라도 이렇게 여자들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살펴본 거는 은진족은 어떻게 잠시만요. 제가 좀 잘못 눌러서 이런 걸 잘 못해요. 아무튼 제가 연구할 이제 살펴볼 것은 은근히 트라이프 저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랭게지, 역사 오리진 랭게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어떤 빌리프나 리추얼, 의식적인 거,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을 다루고 여러분하고 얘기했습니다. 줄루 쪽은 이제 여러분 뭐 줄루가 있고 과네가 있고 누안데가 있고 코사족은 템부, 콘도, 바카, 호비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 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템부족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줄루족부터 저희들이 이제 줄루 트라이브스부터인데 여러분 줄루족은 사진에 보시면 그 샤카 줄루가 있죠. 샤카 줄루 전에도 훨씬 더 전에 이제 왕국이나 족장들 이제 여러분 사실은 이 클란이 있고 클란 C족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C족 사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있고 족장들이 모여서 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프리카 궁군이 그룹의 대부분의 국가가 형성이 되는 소셜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샤카줄루가 나오면서 이 줄루족의 정체성이 더 강해지고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샤카줄루는 이제 군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이런 우리 역사 시간에 이제 많이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다뤘기 때문에 이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루라는 의미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첫 번째 히스토리나 오리진은 줄루라는 의미는 heaven, 그다음에 sky 이렇게 뜻이에요. 아마 줄루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마 줄루가 나와요. 그래서 줄루라는 의미는 heaven, sky를 뜻한다. 근데 사실은 이게 1670년경에 하나의 줄루의 왕족의 이름에서 유래됐다라는 얘기고요. 줄루는 이제 아직 오늘날의 과줄루 나탈 주의 주 종족이고 그 당시에 많은 은근히 공동체 중에 시족인 이시지웨, 이시봉고가 차지하던 지역이었는데 첫 번째 이제 점점 샤카라는 이제 그 강한 쪽 전사할 쪽의 어떤 그 지도자가 나와서 줄루족을 결속시키고 응집력을 갖게 하죠. 그래서 정체성 있는 응집력으로 해서 이제 줄루가 점점 좀 확장이 되고요. 1818년에 지도자 샤카에 의해서 강력한 국가를 형성을 하고 이제 이 샤카 줄루는 뭐 딩기스티 와이오의 후계자 뭐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그 샤카 줄루는 여러분 샤카는 이제 예를 들면은 전법에서도 특이하게 특이한 게 물소의 뿔 같은 소의 뿔 같은 전법을 쓰기도 전법 진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 무기도 여러분 뭐 저번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긴 창을 버리고 짧은 칼이나 그래서 접근전에 용이하게 전투 방법을 바꾸는 그래서 사실만 이 접근전을 통해서 대량 살상을 하게 되는 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줄루족이나 응군이 전투는 사람을 많이 죽이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들이 질병이나 야생동물로부터 많이 죽어갔기 때문에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걸 사륙을 많이 안 했는데 이 샤카 줄루 이후부터는 접근전을 하고 진법을 쓰고 새로운 무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다음부터 인구가 되게 많이 감소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사에서 은백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크로싱이라고 하는데 줄루의 확장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전법이나 전쟁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이 줄루가 다른 족속하고 크로스하고 이제 또 다른 우리 코사나 다른 족속들도 뿌어로 트래커하고 이 보호하고도 크러싱이 되고 나중에 영국하고 브리티시하고도 크러싱이 되고 이런 은박현의 이후로부터 많은 인구들이 감소하게 되는. 사실 줄루의 영토나 줄루의 그 주도권이 있는 영토는 넓어져서 트랜스팔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드라켄스버그라는 산 때문에 레소토 지역은 좀 그런 영향을 덜 받더라도 산을 지나가서 동북해서 올라가는 트랜스팔 지역까지도 줄루족이 지배를 했고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줄루족 일원이었던 줄루 왕의 어떤 그 후손들이 모잠비크나 잠비아나 말라위까지도 줄루어 그 후손들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줄루어를 쓰는 계통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줄루의 영향들은 이 샤카 줄루의 국가가 형성이 되고 주도권이 넓어지면서 사실 지금도 제일 큰 많은 인구를 가지게 된 것도 이때 이후에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줄루 제국은 또 여러분들 1879년에 앵글로 줄루 전쟁이 일어나요. 사실 영국과 붙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해가 지지 않는 이 영국 군대를 이겼다니. 야, 이거는 사실은 역사 중에 가장 아이러니컬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다 보니까 헐리우드에서도 이걸 영화 소재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만 보면 줄루 사람들처럼 창 들고 전쟁하는데 용이한 뭐 이런 접근전에 용이한 뭐 전사적으로 생각하는 그걸 따로 만들게 된 것도 이런 그 소재를 헐리우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실 줄루족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족속들은 되게 온순한 족도 많고 성품도 다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조금 나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또 한 가지는 또 그러나 1879년에 1월에는 승리를 했지만 이제 그 브리티시는 로크 드리프라는 전투와 울룬딥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부터 다 이제 차지하게 되죠. 이제 영국의 그 주도권 하에, 영국의 어떤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왕국을 줄루 킹덤을 13개 군주들, 13개 족장들이 다스리게끔 분할을 시켜버려요. 그러나 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세조아요라고 하는 줄루 왕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줄루 왕도 암살되고 자기 군주들끼리 어떤 반란으로 인해서 반란으로 이제 뭐 암살되기도 하고요. 1897년에 줄루랜드가 영국 식민지에 완전히 흡수됩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줄루 역사는 저번에도 배웠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언어로 넘어가면 줄루 이씨 하면 언어를 뜻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이씨 줄루 하면 줄루의 언어다. 이씨 줄루 반투어군이고요. 좀 더 세분화하자면 은군이 서브 그룹, 은군이란 말 같은 언어를 쓰는 반투족의 서브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줄루는 지금 남아공 내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오피셜 랭귀지. 한 1200만 명의 그 퍼스트 랭귀지로 지금 줄루를 쓰고요. 세컨 랭귀지로는 1800만 명 정도가 세컨 랭귀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줄루족의 컬처와 리추럴하면 움틀랑가라고 하는 세라모니는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나타났을 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처녀들이 왕의 앞에서 공주들이 이렇게 왕을 기쁘게 하는 세라모니, 성년식 이후에 하는 세라모니가 있고요. 이게 언어마다 좀 다른데 로볼로가 있는데 줄루에서는 이볼로라고 합니다. 이제 코사에서는 로볼라라고 합니다. 조금 이 언어마다 다르는데 결혼 지참금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려갈 때 소 11마리에서 15마리를 줘야 된대요. 보통의 사회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소가 부의 어떤 축적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허딩 그룹이었어요. 허딩 트라이브였기 때문에 이 가축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신분이 차이가 났을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소 한 마리를 갖고 있는다는 게 굉장히 큰 부인데 그 11마리를 줘야 결혼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로 인해서 흑인들이 결혼 안 하고 같이 그냥 사는, 동거하면서 사는 게 많아졌죠. 하고요. 다음 뭐 음덴이라고 하는 게 줄루의 하나의 특성인데, 이게 그 웅군이 그룹의 하나의 특성인데, 혈연으로 가족이 형성되지 않아도 함께 살고 있게 되면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돌봐주는 문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이 돌봄을 잘해주는 흑인들의 어떤 문화가 나오지 않았나. 음덴이라는 하는 아주 좋은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기 보면 이걸 좀 비하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복잡하게 한다, 가족을.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공동체 문화에서는 혈연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아도 같이 살게 되면 가족을 인정하고 돌보주는 그런 패밀리 공동체 문화의 아주 좋은 근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클로딩은 뭐 전사족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일벗고 또 가축의 옷으로 장식을 하고 머리에 두건에 이렇게 가죽을 양이나 스프링복스나 이런 가죽으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봉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남자들은 하고 여자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치마를 두르고 두건이나 아니면 모자 같은 것들을 특별한 그 트레디셔널 모자를 비드로 만들어서 하고 목걸이나 장식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스틱 파이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허딩 트라이브였기 때문에 가축을 다루기 때문에 막대기를 들고 이 가축들을 가축 몰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전통이 스틱 파이팅, 막대기를 두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코사만 아니 줄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코사도 있고 이 웅구니 그룹에서는 이 스틱 파이팅은 하나의 공통적인 그런 남자들만의 전통적인 스포츠 겸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틱 파이팅을 통해서 자기가 잘 싸운다는 것도, 남들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인데, 이게 이제 저도 사역지에서 보게 되는데 한 번씩 꽉 그런 그 쇼라이트 큰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이 스틱 파이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틱 파이트 우승한 사람은 이 남자로서는 아주 힘 있고 아주 좋은 힘 있는 남자. 좀 그런 거랑 비슷하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씨름 잘하면 이 사람 한 것처럼 여기서 스틱 파이팅을 잘하게 되면 아주 힘 있는 남자, 멋진 남자, 좋은 남자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실 또 belief, religion 하면 다 이제 우리 독립교회 하면서 다 다루긴 했지만 상고마가 있고 인양가가 있습니다. 상고마는 주술사, 무당, 그다음에 인양가는 허벌 닥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약초 팔아서 이제 좋은 이거 먹으면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이 그룹들이 이제 사점 토트미즘이나 아프리칸 토착 신앙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징표가 되는 어떤 직군인데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상고마 그 국가 단체도 있고 NGO도 있어요. 인양가 NGO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지만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문화들은 좀 코사족뿐만 아니라 반투족의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ncestral belief라고 해서 조상신 숭배 신앙, 이런 것들도 독립교단을 했지만 웅구니 피플들의 기본적인 문화적인 특성이 뭐냐면 조상신을 섬긴다는 거죠. 조상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게 이 사람들이 우티 있고 음따라고 하는 그 자기들만의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른만을 God이라고 하지만 또 우티 음따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왜냐하면 창조자, 자기들 안에 그 신의 개념들은 우리나라처럼 전능한 신보다 이제 인간의 삶에 가끔 개입하시는 분. 이 신의 어떤 축복을 받으려면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앤시스터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번에 독립고단 할 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그 조상에 대한 믿음, 신앙을
이 은근히 그룹들은 다 거의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Mixed Christianity는 그래서 혼합된 그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상황화가 잘못됐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런 건 저시 한번 연구하고요. 그다음에서 이 대표적인 이 신앙들이 이제 선교사들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AIC 뭐죠? 아프리칸 이니시에이티브 크리스천 뭐 크리스천리티 아프리칸 뭐 인디펜던트 처치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독립교회가 이 줄루족이 있는 곳에는 독립교회가 본산 중앙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 웅꿀루꿀루 하는 말이 뭐냐면 웅꿀루꿀루라는 뜻이 창조자 하나님을 뜻하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을 웅꿀루꿀루 가라지 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웅꿀루꿀루.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캐러트 스트릭 어떤 특정점이 있나?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보여드렸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WW 퓨처 아프리칸 뉴스에 뭐 이렇게 나오시면 이 리스라는 줄루족 남자들은 굉장히 자부심. 만약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이 사람하고 다시 못 봐요. 자존심이 아주 센 거죠.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다치게 되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줄루족 사람들한테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말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주장이 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춤과 음악적인 재능들이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줄루족들은 이제 줄루족만의 남자들의 댄스도 있고, 뜀뛰기 댄스 아주 잘하죠. 그 다음에 춤도 아주 잘하고. 그래서 이런 춤과 재능들이 뛰어나지만 이런 특성들이 있다. 저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두 번째 다룰 것은 코사입니다. 코사는 이제 여러분들 뭐 몰로에니 곤산에 제가 인사드렸는데요. 예, 이제 그건 나중에 다룰 거예요. 아내가 옆에서 좀 이렇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뭐 빼먹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옆에 사진들 보시면 줄루족 말고도 코사족인데 저는 코사족의 여인들이 참 아름다워요. 코사족이나 줄루족들이 요즘 갈수록 은근히 그룹이 모계와 사회처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코사족의 많은 남자들이 금광이 개발되고 나서 금광 노동장으로 대부분이 끌려갑니다. 가장 많은 인구의 흑인 남자들 중에 이 코사족이 금광 노동자로 끌려가기 때문에 광물혁명이 이고 나서 가족이 깨지고 시족사회가 깨지고 아름다운 전통이 깨진 것들이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계 중심 사회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웅구니 그룹 트라이브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남자 여성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구별이 되고 계속 잘 발달이 됐는데 가장의 역할도 되게 잘 되었었는데 이런 광물혁명으로 그게 많이 붕괴돼 버려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건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다 배웠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참 아름답고 여기에 문화가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코사 여인들의 부분 코사들은 대부분 하얀색 옷을 많이 입습니다. 하얀색과 하얀색 옷을 많이 입고요. 그래서 앞치마를 두고 두건을 두르고 또 쇼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코사족 그다음에 이제 목걸이 장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코사족 아줌마들의 모습은 전통적인 복장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얼굴 하얗게 칠한 청년들이 뭐냐면 성년식 때 이제 얼굴을 칠하고 몸에 하얀 칠을 하는 것들 그림에 보시면 하나의 문화입니다. 코사족을 역사를 보면 코사족은 역사는 뭐 가장 흑인들 중에서 반투족 중에서 아프리카 가장 남단에 정착한 사람들이 코사족. 케이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스턴 케이프나 바다 근처까지 정착한 그래서 은근히 그룹 가장 남부까지 확장한 그룹이 코사족입니다.
코사족들은 이제 여러분들 1600년부터 1100년부터 1600년 계속 그 반투족의 이동 중에서도 가장 남쪽으로 전쟁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사족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왔던 제일 먼저 코사족이 아마도 이 코이족, 코이산족과 교류를 가장 먼저 만났고 그들과 가장 먼저 교류를 했고 그들과 가장 많은 문화적인 교류가 문화적인 어떤 인플루언스를 받은 족이 코사족입니다. 근데 코사족은 줄루족하고 다른 게 여러분들 서컴시즌이라고 하는 할례를 해요. 사실 이 서컴시즌의 문화는 코이산족의 문화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죠. 그러나 지금 줄루족은 서컴시즌을 안 해요. 할례를 안 한단 말이죠. 코이산들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년시가란 남자들이 할례를 하다가 많이 죽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도 되죠. 매년 많이 죽어요. 굉장히 이게 위생적으로 안 좋고 위험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정통들은 사람들이 코사족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교류를 하고요. 언어적인 것도 다른 어떤 웅군이 그룹 중에서도 가장 이 말을 잘하는 족속이 바로 코사족. 이 코사족은 언어적으로도 많은 영향들을 받습니다. 첫 번째 받는 족속은 이제 호이산족과 교류하다 보니까 클릭 사운드가 다른 언어들보다 더 많아요. 클릭 사운드가 많고 두 번째는 영국이나 모어들과의 접촉도 많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어떤 계몽이 빨랐죠. 언어적으로 빨리 깨었어요. 그래서 글을 빨리 만들기도 하고 성경을 자기들이 빨리 번역해서 코사어 성경을 만들기도 하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코사 신문을 또 만들어낸 거. 처음으로 코사 신문을 언어로 아프리카 신문을 만든 족속이 바로 코사족이에요. 1897년에. 그만큼 언어적인 재능이나 언어적으로 빨리 깨어있던 족속이 바로 코사족입니다. 그래서 코사족은 언어적으로 빨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찬양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코사어 찬양들을 다른 어떤 웅군이 그룹보다 찬양을 많이 만들어내고 문화적인 문학적인 찬양집들도 많이 낸 것이 바로 우리 코사라고요. 코사는 그래서 언론인들이 많아요. 코사족 중에는 잘 보시면 언론인들이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잘해요. 이 사람 말을 잘하는 코사 사람들은 속을 잘 드러내질 않죠. 코사 사람들의 특성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설명하자면 이시코사, 어사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웅군이 그룹이 있고요. 웅군이 그룹에서 11번째 오피셜 랭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000만 명 이상이 이제 쓰는 말이 바로 코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고시시켈렐리 아프리카 이것도 마침 코사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그래서 미셔너리가 소개된 코사의 웨스턴 코랄 싱잉이 잘 발달했는데 이걸 또 코사 사우스 아프리카 앤썸의 고시시켈렐리 아프리카 God bless 아프리카 이걸 또 만든 것이 학교 교사였던 에녹 송똥가라는 사람이 1897년에 이 고시시켈렐리 아프리카를 작사를 하고 따라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학이나 또 뉴스페이퍼 소설이나 연극에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 한 가지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컬처랑 볼처랑 리추얼이 하는데 볼스 컬처가 있어요. 여자들이 아기를 낳고 나서는 이제 탯줄을 잘라서 탯줄을 태운다든지 아니면 묻는다든지 이런 전통적인 어떤 것이 있고요. 여자들은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는 외부와 차단하고 아이솔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격리시켜서 음식도 어떤 제한된 음식을 먹게 하고 전통에 맞는 그런 음식을 먹게 하는 어떤 버스 컬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웅군이 그룹 중에서도 이 문화적인 게 성향이 강한 것이 이제 오히려 더 이 코사족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년식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바კვ에따라고 하는 이 트레이닝 성년식 트레이닝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인톤제니하고 하는 또 성년식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7월 8월 이때만 되면 남자애들이 다 이스턴 케이프로 가서
거기서 며칠을 뭐 굶고 얼굴에 하얗게 칠을 하고 몸에 다 하얗게 칠을 하고 뭐 다 거의 이제 이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이불 같은 거 막 목구만 덮고 며칠을 금식하고 견디는 거예요. 이런 그런 전통적인 거기서 또 할례를 하고 할례하는데 위생적인 게 아니라 안 좋은 방법을 할례하고 하니까 매년 이 아박꿰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죽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꼭 지키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빔의 여자들은 인톤제니 같은 경우는 인톤제니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그 서지컬 뭐 수술 같은 거는 안 한대요. 그냥 일단은 세라모니 형식으로 해서 이제 성년이 되는 여성들은 어떤 기간 동안에는 또 다른 음식이나 또 격리나 이렇게 해서 성년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컴시즌 할례는 코이산의 영향에 받아서 됐다고 하는 건데 이 서컴시전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네, 이제 그 줄루는 이볼롤로라고 하지만 그 코사는 로볼라라고 하죠. 로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허딩 트라이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결혼할 때는 뭐 소를 11마리에서 15마리 뭐 더 많게까지 하고요. 그 코사족은 그 특별히 합창하는데 달란트가 많아요. 그래서 코사족의 유명한 그 은군이 그룹 중에서 코사족의 그 가족들은 이 케이프타운에서도 스탈란보시, 그다음에 칼리차, 그다음에 크랍폰테인, 또 은백게인이 이런데 코랄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서 코랄 컴퍼티션 합창 대회를 매년 열어요. 돌아가면서 합창 대회를 열고 가스펠 합창이든 다른 합창이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코이족이나 산족 그다음에 이라고 제일 먼저 교류했던 사람들이라고 코이산족이라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주고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이산족이 이제 코이코족이 이제 담배를 좀 재배하고 담배를 폈어요. 그래서 코사족 여자들이 할머니들 코사 담배 피는 할머니들 많아요. 여기 그 이스턴 케이프 가보면은 담배 피는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잡힌 것도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코이산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음초코조라고 하는 음초코조라는 것은 얼굴에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 하는데 여자들이 이제 얼굴에다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 하는 것도 음초코토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빌리프 앤 릴리전 보면 코사족은 하나님 우티과고 꽈마따라고 합니다. 우꽈마따 이것도 이제 창조자 자기들만의 어떤 신앙의 이름이고요. 마찬가지 줄루족처럼 그 조상신 숭배,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적인 혼합주의, 그다음에 아프리카 인디펜던트 처치의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사 사람들은 이제 다른 족속보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리추얼하고 또 이제 성년식이라든지 피스트의 축제들이 더 발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째 그 캐릭터 스트리트 한번 보면 코사족은 재미난 게 스토리 플레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마당극처럼.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사람 전통적으로 뮤지컬에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노래가 다 있어요. 노래를 하면서 스토리텔링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 한꺼번에 모인 마당극. 우리나라도 마당극 옛날에 다 재밌잖아요. 마당극 하면은 다 모여서 다 같이 보는 게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 전통적인 뮤지컬로 노래도 있고 웃음도 있고 해악도 있고 거기에 유머도 있고 다 함께 모여 있는 이 종합적인 뮤지컬. 이제 이게 있는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고 전통적으로 개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코사족이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우띠띠임보는 이게 점프하면서 상체를 막 흔드는 춤이 있어요. 점프하면서 상체 막 흔드는 춤, 이게 전통 춤이 움뚱팀보라고 해서 뜀뛰기, 움뜀띠임보, 이게 뜀뛰기, 움뜀띠임보 춤추면서 전부 뛰어오르면서 상체를 막 흔드는 춤을 전통 춤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춤과 음악적인 재능도 마찬가지 줄루족처럼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 재능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코사 성경을 최초로 중남북에 제일 먼저
자기네들이 의해서,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의해서 코사 성경을 발간하고요. 첫 번째로 신문들도 발간합니다. 동남부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번역하고 발간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하다 보니 인터랙트를 하다 보니까 경계심이 많아요. 코사족을 하면 한 번 딱 3년 동안 이렇게 아웃사이드에서 지켜본답니다. 바로 인볼브 안 해요. 모든 거 좋은다 그래도. 그러니까 경계심이 많고 좀 지켜보는 오랜 과정을 통해서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코사족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사족 그룹이 트라이브 중에서 나중에 금광이 개발됐을 때 가장 많이 조하네스버그로나 비트와스트랜드로 옮겨간 족속 중에 제일 많은 어떤 트라이브 중에 인구 중에서 이제 코사족이 많이 끌려갔어요. 남자들이 광산 노동자로. 그다음에 광산 노동자 쉽지 않죠. 사실은 예전부터 이 웅구니 트라이브스들은 말라리아나 이런 질병에도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남성들이나 기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45세 미만으로 숨이 짧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컸어요.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이 조상신을 숭배하고 이런 어떤 것들 현세에서 웰빙을 바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대 수명이 짧고 질병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광산 노동자로 끌려가서 힘든 노동을 하다가 죽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니까 오히려 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대부분 광산 노동자로 가면 집안에서 할머니들이나 엄마들이 애들을 케어하고 애들을 곡식들을 키우고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담당했죠. 그래서 사실 코사족의 우리가 이제 섬기는 흑인들 웅구니 그룹을 보면 모계 중심 사회로 많이 됐어요. 여성들이 나중에 보면 여자들이 20대 초반 중반 결혼하기 전까지는 되게 많이 좀 학대도 받고 어렵지만 이제 딱 40대가 된 아줌마들은 이 동네에서 가장 파워가 세요. 말빨도 제일 세고 아줌마들이 이 우마마 그룹들이 가장 이 동네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계 중심 사회로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일 화려한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은데벨레입니다. 은데벨레는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면 이 목에다 이렇게 목걸이처럼 목줄을 이렇게 목장식을 해서 목이 길게 나올수록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래요. 저는 조금 좀 안 그런데 목이 길면 멋져 보이긴 하죠. 사실 우리가 살이 찌면서 목선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사모님들 옛날에 목선을 찾고 싶고 이 뒤쪽에 보이는 목선이 아름다웠던 나의 모습이 그리우시죠? 은데벨레 족속의 아름다운 아가씨들 보세요. 목선이 너무 예쁜가요? 네. 목선을 드러내놓는 게 이 사람들의 미에 같은 평가하는 기준이었대요. 그래서 목에다 이렇게 링을 많이 할수록 목이 예쁜 여자가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와이프한테 목선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한대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은데벨레 족속들은 다른 족속들보다 또 뭐가 좋냐면 굉장히 색깔이나 화려해요. 디자인에 예술적인 탤런트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코사나 줄루보다도 이런 색감이나 이런 데 예술적인 재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치장을 오히려 그 코사족 줄루보다 치장을 더 많이 했어요. 화려함을 더 느낄 수 있는 은데벨레 여섯 종족들의 모습을 좀 봤습니다.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제가 영어로 다 해놓은 것들은 뭐 깊이 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사실 은데벨레 족속들은 마찬가지 줄루족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은데벨레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사실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트랜스발 은데벨레, 그러니까 서던 은데벨레, 사우스 은데벨레가 있고요. 노던 은데벨레가 있어요. 노던. 북쪽의 은데벨레. 그러니까 사실 은데벨레도 짐바브웨의 서쪽에 자리 잡혀 있는, 짐바브웨에 있는 서쪽에 자른 사람들은 원래 이제 은데벨레, 노던 은데벨레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남아서 줄루족 근처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바로 사던 은데벨레, 사우스 은데벨레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트랜스발 은데벨레라고 해요. 트랜스발 은데벨레. 트랜스발 은데벨레도 하우탱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음플라난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은데벨레 족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데벨레 족속들은 사우선 은데벨레랑 노던 은데벨레랑 언어적으로도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트랜스발 은데벨레는 줄루족하고 훨씬 더 가까운 교류도 많이 하고 영향도 받고요. 나중에 줄루족이 강성해서 사카줄루 때 다 줄루족 안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고 통치를 받고 하다가 이 역사는 제가 브리타니아나 아니면 그 워키다피아에서 다 차용한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랭게지도 은데벨레 사우스 아프리카 은데벨레는 트랜스발 은데벨레 사우스 은데벨레라고 합니다. 은근히 그렇게 반투어족의 하나고요. 그 줄루족하고 굉장히 올드 줄루, 지금 줄루라 말고 옛날의 줄루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그 여러분 노던 은데벨레는 그 북쪽에 있는 은데벨레 족속들은 마타벨레라고 해요. 이게 지금 그 짐바브웨 서쪽의 지역을 마타벨레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지역의 어군을 마타벨레라고 합니다. 마타벨레하고 이 사우스 은데벨레는 언어적으로도 많이 이제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고 있는 지역이 많고 다르고 또 줄루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데벨레는 줄루어처럼 이 은군이 쪽에서 많이 비슷한데 이 나름대로 저기 마타벨레는 다름대로 더 수투족이나 이런 족속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다르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트랜스발 은데벨레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우텐과 음푸말랑가 지역의 은데벨레가 있고 조금 더 위에 있는 림포포 지역에 있는 은데벨레는 조금 더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그 캐릭터스틱 보면 은데벨레족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아티스트적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이나 이 크리에이티브하고 하는 되게 유명한데 저기 에스더 이제 이라는 여자가 이 디자인이나 또 패턴이라든지 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잘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BMW에서 이 사람의 그 이 여자 이분이죠. 이분의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그 BMW에다 광고를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그 색깔을 가지고 색감이나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은군이 그룹이기 때문에 성인식을 우쿠웰라, 이쿠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예술적 재능이 있고 건축과 디자인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요. 사실 뭐 여러분들 교회 건축할 때도 은데벨레족들을 많이 사용하시면 아마 훨씬 더 다른 어떤 족속들보다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승용 선교사님이 계셨던 문물랑가에서 만약에 교회 건축한다면 이 사람들이 되게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축이나 디자인이나 안에 내부 디자인이나 인테리어에 되게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성들이나 오히려 더 이런 그 표현을 예술적 표현을 잘하는데 그래서 은데벨레 족속들 중에는 그 예술가가 많이 나왔대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스와티 이제 스와티도 이름을 바꿔서 이제 스와티라고 하는데 우리는 스와지가 더 가깝죠. 스와지 보면 이 사람들의 기후나 참 다른 게 뭐냐면 은데벨레나 뭐 코사나 줄루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쇼울이나 추우니까 날씨가 일교차도 강하고 더 추우니까 이렇게 뭐 모포를 덮는 것 아니라 이렇게 쇼울 같은 두 번 뭐 이렇게 그 천을 덮었는데 스와지는 상대적으로 더 그 따뜻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상이나 클로딩이나 이제 의료품도 그 다른 그런 은근히 그룹 중보다 더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뭐 스와지랜드는 에스와티는 왕들이 다 통치를 하고 사실 줄루족의 덕을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줄루족이나 다른 이제 브리티시가 줄루족하고 전투에서 지지요. 또 나중에 이기더라도 그런 전투로 크러싱을 많이 했거든요. 전투를 하고 또 나중에는
이 다 차지하기 전에 뭐 보워드인들하고도 전쟁을 하고 앵글로 보호 전쟁,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스와질랜드까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왕들이 계속 이어져고 명맥을 유지했죠. 그래서 사실 그 줄루족도 스와질랜드로 진출하는 것보다 더 트랜스발이나 이쪽으로 더 진출해서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더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있었던 전쟁이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오히려 왕들이 계속 계승되고 왕권이 계속 유지되던 나라가 바로 스와질랜드예요. 그래서 이 스와질랜드도 그 영국에 의해서 그 첫 번째로 영국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통합이 되지만 1960년대에 66년에 그 자치권을 인정을 받았죠.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이제 자신의 그 국가로 인정을 받는데요. 스와질랭게지도 그 시스와티라고 하죠. 시스와티도 반투어 중에 하나고 마찬가지로 줄로하고 코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코사 노래 중에 싱가바 함바요티나 굴롬클라바 시에까야 에줄루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그 여러분들 스와질랜드 가다 보면 음바베니 지나서 그 가는 지역에 에줄루웬이 그 밸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에줄루베니 베니굴로 그 스와지 왕이 이제 이동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스니까지 넓어지죠. 사실은 에줄루위니가 천국이란 뜻이에요. 천국. 네. 아무튼 이 스와지도 거의 우리 남아공에서만 또 240만 정도가 250만 정도가 이렇게 쓰는 대표적인 오피셜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와티니에서도 스와지가 많이 쓰고 오피셜 랭귀지만요. 스와지족들이 스와질랜드에, 그러니까 에스와티에 있는 스와지보다 남아공에 있는 스와지가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런 것도 참 재미난 특성이고요. 언어권도 이 반투어 중에서 인구니 그룹에서 그 오히려 코사나 줄루와 더 많이 가까운 쪽. 사실 은데벨레보다 스와지가 코사나 줄루하고 굉장히 언어도 많이 같고요. 단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약간 모음만 조금만 변화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그 자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슷한 우리 바로 이제 스와지입니다. 여기는 뭐 작가지 이제 여러분들 그 캐릭터 컬처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성인 시간 남자 성인도 움찜바라고 하고요. 여자는 꾸떼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움틀랑가 세레모니가 있는데 이제 그 왕 앞에서 처녀인 이제 성인식을 끝난 처녀들이 다 함께 이제 왕을 찬양하고